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조만간 확진자 수가 고점을 찍고 피크아웃 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에 진입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확진자 수 증가세가 잡히고 있지 않지만 이런 현상은 국가별로 시차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관 외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그들이 집중 매수한 종목 리스트에는 위드 코로나 수혜 업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관들이 집중 매수한 종목들 리스트에는 화장품 업체인 코스맥스, 통금 9시가 풀릴 거라는 기대감에 대한 주류 회사인 하이트 진로, 여행 재개를 기대하며 매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항공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한 종목들도 비슷한데 호텔 면세점 운영기업인 호텔신라, 항공주, 주류회사, 외출활동 재개에 따른 의류 소비 재개를 기대하는 매수, 의류 생산업체인 한세실업 정도가 상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산업은 항공 섹터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항공업은 이번에 코로나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업종이고 그 여파로 어려워진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020년에 1년 동안 폐업한 전 세계 항공사만 총 34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지역별로 국제선 여객 증감률을 표시한 차트에서 아시아가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 북아메리카 경우에는 대륙 간의 거리도 가깝고 아시아권만큼 여행 제한이 많지 않아서인지 국제선 여객 증가가 21년 하반기 들어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글로벌 여객 수요를 국제선과 국내선을 따로 떼어놔서 비교를 해보면 국내선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인 19년도와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80%나 줄었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국제선의 경우에는 아직도 마이너스 60% 수준으로 여전히 여객 수요가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주가 최근의 위드 코로나 국면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그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듯한 그림이 나오면서 항공주들의 여행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들이 쏟아졌고 항공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6월쯤에 고점을 찍었었는데 당시에 제주항공은 3만원 가나마나 그랬던 게 생각이 납니다. 최근 저점이 15,000원대였으니까 고가 대비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이번에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장담은 절대 못하겠습니다만 코로나가 감기처럼 인식되고 각국에서 여행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모르긴 몰라도 코로나 이전에 여행객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고 비싸진 비행기 티켓에도 휴가를 내고 티켓팅을 할 거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정도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기업들은 각각 매출 구성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저가항공 LCC의 경우에는 화물 운송을 매출을 올리기에 상당히 어렵지만 대한항공과 같은 대형사의 경우에는 항공으로 물류를 운송해주고 매출을 상당 부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항공 화물 시장은 매출을 결정짓는 P와 Q, 그러니까 운임료와 물동량 모두가 동반 상승하면서 초호황기를 누렸고 화물 영업이 가능한 항공사들이 여객 수요가 거의 없었음에도 주가 방어가 됐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으로 항공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처음이 아니기도 하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다시 팬데믹 웨이브가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주를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면 화물 쪽 매출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리스크 완화 차원에서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 종식이 더 늦어지더라도 견뎌낼 내성이 있는 업체를 고르는 편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화물 매출의 Q, 물동량입니다. 국내에 화물 운송 매출이 가장 큰 업체는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얼마나 늘어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는 글로벌 수출액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세계 품목의 추세인데 재택근무 활성화에 따른 PC 및 부품 수요, 코로나 관련 방역용품으로 압도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항공편을 통해 수출된 제품들을 보면 전산기록 매체나 의약품 쪽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는 작게는 20%대에서 많게는 120%나 전년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공급망 차질이 발생을 했고, 그 항만 적체 현상으로 배편을 이용하던 물량도 인도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지자 항공편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입 품목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외항사를 통해서 일부 품목들이 들어오고 나갔었는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로 이동하는 외항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운행 중단을 함에 따라서 공백이 발생했고, 이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넘겨받으면서 그만큼 더 화물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한항공의 분기별 화물 매출은 여태껏 보여준 적 없는 수준을 달성을 하면서, 과거에 분기에 8천억이 안 되던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1조 6천억에 달하는 규모가 화물 부문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화물 매출의 운임료가 높아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를 움직이는 국가의 운임료들이 크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20년도도 많이 상승한 수준이었지만 22년도 1월부터 운임료를 보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를 보이는 구간도 있습니다. 보통 항공으로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완전 화물칸만 있는 항공기인 화물기로 운송을 하거나, 승객들이 타는 여객기로 화물칸에 적재를 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전체 화물량의 47% 정도가 여객기 벨리를 통해서 운송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객기가 뜨지 않게 되면서 30% 수준까지도 낮아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벨리 공급이 줄어든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항공화물 운임료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 엔데믹 흐름이 진짜로 코로나 완전 종식으로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국제선을 다시 타게 된다면, 공항이 붐비게 된다면 당연히 LCC 업체들도 가파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상승폭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물 쪽 매출이 많은 업체는 그만큼 실적이 덜 빠졌기 때문에 주가도 덜 빠졌을 테고, 반등도 더 적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글로벌 항공업체들이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플러스 영업 현금 흐름을 기록했던 업체들을 리스트업 해줬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 국내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해당됐고,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업체인 델타에어가 해당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대형사인 대한항공이 저가항공 LCC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보다 나은 조건에서 비행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석관이 좁고 프리미엄 좌석을 이용할 수 없는 비행기는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중대형 크기의 항공기를 보유한 내역을 살펴보면 대한항공이 압도적으로 높은 102대를 보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아시아나 항공이 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만 봤을 때는 항공주에 투자하는 것이 꽤 좋은 선택지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우려스러운 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살펴보고, 주가 하락의 리스크가 될 팩터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역인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항공사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유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94불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로 인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이 막힐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고, 배럴당 120불까지도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급등한 유가 상승세로 인해서 항공유 가격도 몇 년 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항공주 중에서도 대한항공이 가장 불확실성을 낮게 가져가면서 코로나 종식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에 좋은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 단에서 얼마나 대형사와 저가항공의 수익성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사들의 개별 재무제표 영업이익을 가져왔는데, 대한항공이 압도적인 이익을 유지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화물 운송 매출의 증가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인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4분기 대한항공의 매출은 2.9조, 영업이익은 7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로는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2.7조, 영업이익이 5,600억 수준이었으니 실적이 훨씬 잘 나온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이죠.
화물 운송이 전년 대비해서 더 크게 증가할 여지는 없을 수 있지만 화물 수송량이 많아진 덕분에 운임료가 올라가 있고, 이에 따른 호황은 올해까지는 최소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객 수요 회복이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면 적어도 23년도까지 실적 성장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업체라고 판단이 듭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예상하는 대한항공의 22년 올해 매출액은 12.4조 원, 영업이익은 1.6조 원 수준입니다. 19년 매출 규모와 비교를 해보면 올해는 비슷한 수준, 내년에는 화물 운송 매출에 여객 수요 회복까지 더하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객 수요에 대한 회복에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한다면 여행 재개가 지연될 경우에 주가가 실망감에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이제는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거의 감기 수준으로 인식을 하면서 강한 격리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아닌 듯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등 글로벌리하게 국가 간에 넘어다닐 수 있는 여객 수요의 회복이 멀지 않은 시일 내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제선이 다시 활성화되는 시점이 수급 측면에서 기관과 외국인 양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시기는 그쯤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분기 단위로 실적의 회복이 눈에 띄게 나타날 때니까 말이죠.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주가 상승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는 항공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에 가져갈 만한 업체로 대한항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